개수일간 일주별 병원연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으로는 병화죠. 자, 천간으로 병화, 정제가 되고요. 병화가 정제라는 건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남들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이 때에 남들이 하는 뭐 시집가기, 뭐 취업하기 등등 남들처럼 살아가기 기준이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죠. 평범하게 살아가기. 그에 따르는 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이게 또 지지의 오화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것 같아도 이게 참 많이 달라요. 지지의 오화는 또 열성을 띤 편재란 말이에요. 오화가 편재야. 이러면 또 이게 꽂히는 쪽으로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자꾸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나 행동은 자꾸 이렇게 꽂히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혼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 거기에 따르는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밝은 거잖아요. 지나치게 밝고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기왕이면 내가 꽂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양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기양 결혼하는 거 아무한테나 가기 싫다. 기양 취업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남들처럼 하는 거 좋지만 기양이면은 그러니까 취업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긴 또 싫은 거잖아요. 뭐 연애를 하더라도 물론 뭐 아무하고나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내가 꽂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게 뭔지는 알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가 더 옳은 건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이 가는 쪽은 다른 방향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게 이 병호란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밝아. 지나치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노 메이크업으로 스노우 없이 그러니까 보정샷 없이 셀카를 찍는 굴욕감을 들게 하는 거죠. 왠지 부족한 나의 실력, 부족한 나의 외모, 부족한 나의 조건, 기타 등등을 자꾸 느끼게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얼굴이 작은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린 친구들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얼큰이가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애들 졸업식이 있었는데 애들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애들하고 사진 찍으니까 와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렇게 참 너무 거창하고 아름다운데 그에 비해서 왠지 부족한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이게 좀 반대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병화가 또 정제라서 그리고 또 오화가 또 편제라서 이게 또 임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천간에 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이렇게 겉으로 포장은 했지만 선택의 본질은 감정으로 기우고 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정작 선택의 본질은 감정으로 기우고 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결국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단은 얘가 나 확률도 높고 근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끌리는 경우 있잖아요. A와 B가 있을 때 확률도 A가 더 낮고 이렇게 굴욕샷을 찍는 느낌도 없고 내가 더 대우받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 A야 라고 결정을 했어도 선택은 B로 자꾸 기운다 이거죠. 자꾸 도대체 왜 그러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예시로 넷플릭스의 대홍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영화평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안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짧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주인공 여자가 이 아이를 계속 찾아 헤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아는 개수의 무한 제도를 그린 그런 영화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가 AI야. 사실은 자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얘를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꾸 끌려. 애한테 키운 정이 있어서 그래. 키운 정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 계속 찾고 헤매고 찾고 헤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숫자 보이시죠? 이게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옷에 번호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 3만 번까지 계속 카운터가 올라가는데 탈진을 해버려 막. 그러니까 유아는 개수에서 윤아는 개수로 변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자기 위주로 막 아이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그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얘가 아이 말을 좀 들었어야 되거든. 되게 나중엔 너무 허무한데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되게 나중에 짠하게 나오는데 얘도 수만 장의 그림을 보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자기 좀 보라고. 수만 장의 그림을 얘한테 보내면서 그 해답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얘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개수분들도 지지에 신금, 해수, 축토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자기 주도형 개수분들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위주로 뭔가 병원연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될 텐데 상대방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의외로 상황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문제인데 의외로 해답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무한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비겁다자인 제가 역시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더 감명 깊게 본 거예요. 저 역시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서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려봤고요. 월별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묘진월의 개수라면 뭔가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겠죠? 교육 쪽에 계실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에 해자축이 있으면 뭔가 학원을 뭐 차리신다든지 천간에 정화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벌써 뭐 독립을 하셨겠지만 이제 정민연을 앞두고 독립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오미열의 개수 같으면 지지에 해자축이 있으면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써먹는 그런 해가 되는데 경신금이 있으면 기인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신유술월의 개수라고 한다면 만약 천간에 가불목이 투관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좀 옷을 거꾸로 입으시는 분이 되거든요. 옷을 좀 반대로 입으시는 분. 그러니까 앞뒤가 좀 뒤바뀐 행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우가 뒤바뀐 행동. 그러니까 A를 하고 B를 해야 되는데 꼭 B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녹여서 써야 되는데 쓰면서 녹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 때문에 지적을 좀 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해자축월의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개수가 원래 선녀잖아요. 선녀. 근데 이제 해자축월이면 내가 나무꾼한테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천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나무꾼한테 잡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연이 왔다는 건 내가 이제 날아갈 준비가 된 거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신분상승이잖아. 신분상승.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를 좀 더 우대해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좀 더 대우해주는 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운이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일주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별 일단 개일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개일주를 보시면 일단 병호가 만만치 않은 재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잘 안 붙어. 응? 이게 뭐 개일주라서 뭐 한 번에 뭐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도 뭔가 얘기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이제 자꾸 이제 눈치를 본다든지, 이게 또 열정이 식으면은 또 하기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개일주가 좀 속을 모르겠잖아요. 좀 속을 모르겠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자기 주도야. 내 방식대로 내 주도로 뭔가 될 때까지 속을 모르게끔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내 주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내 속을 안 보이고 타이밍을 보시게 될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순간 음악이 하나 떠올랐어요. 음악이 하나 떠올랐어. 밀랑뮤즈 OST 중에 한 곡인데 이 가사가 이래요. 의심하지 마. 그냥 하면 돼. 너만의 빛으로 가장 너답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프리보다는 음악을 추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묘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일주. 자, 이 오묘파. 이 오묘파가 이게 참, 이 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듯 부탁하는 게 있고요. 오화가. 그리고 막상 생을 받아도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라는 식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또 있거든요. 너무 습하니까 연기 난다 이거지. 이제 생을 해주는 묘목 입장에서도 오화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생활을 해주려면 좀 말려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냐? 왕지니까.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해줘야 돼? 라는 식으로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생을 해서 해주는 게 어디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화 입장에서도 너무 당연한 듯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생을 받아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듯 그렇게 부탁하기도 해요. 나 역시도. 상대방만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한테 무리한 부탁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내가 부탁할 때는 그걸 모르지. 근데 상대방이 부탁할 때는 와, 이런 걸 맨입으로 해달라고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묘파가 있어서 알아요. 제가 오묘파가 있어서 나 그걸 지금까지 몰랐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듯 그렇게 부탁할 때도 있어.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꼭 그게 보면 내가 한 만큼 와. 그게 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묘목과 합의되는 미토나 술토 같은 게 있어야, 이러면 상대방이 먼저 필요한 걸 물어봐. 미토나 술토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합의되잖아요. 묘미합, 오미합, 묘술합, 오술합 되고 그러면 중간에 합의되니까 상대가 먼저 필요한 걸 물어봐주고 자연스럽게 뭔가 부탁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내가 부족한 걸 더 물어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어버리면 그냥 상대 입장에서 뭔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형태. 근데 이제 나도 그런 걸 부탁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고, 개수가 병화를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내가 뭔가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바로 자리를 뜰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따라오지는 않는 거고, 이 오묘파가 중간에 하기 싫어지거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생을 해주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 하기도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바로 그냥 딱 끊고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또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 더 얻을 게 없다고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얘는 더 해줘봤자 고마운지도 모르는 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감정, 노력 다 쏟아봤자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투자 대비 돌아오는 게 시원치 않으니 더 버티느니 정리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을 자각하고 인내심의 바닥을 보일 수 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일주 입장에서 병호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글자에 따라서 이 습을 조절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조절이 될 텐데 일단 일주 입장에서만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개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미일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일주에게 병호는 병호라는 것 자체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뜻하죠. 그리고 평관이란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살을 뜻해요. 이 병호라는 현실이 이거는 뭐 경쟁자를 누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 이 세상이 어떻게 판이 뒤집힐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뜻하는데, 자, 여기서 개미는 그런 흔들리는 와중에 방압으로 재생살로 그 안에서 내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재생살로.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판이 흔들리는 와중에 거기서 기회를 잡는 거죠. 대체자가 되는 거예요. 대체자. 제가 나중에 다음 영상 주제인데, 이 병호라는 것 자체가 A와 B의 싸움이 아니에요. A와 B가 아니라 C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항상 경쟁하던 A와 B가 아니라 C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게 병호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고 경쟁자를 누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병호는 대체자의 등장과 함께 판이 뒤바뀌는 게 이 병호년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체자로 나타난 게 개미라 이거죠. 개미일주 같은 경우는 병호년에 내가 인정받고 결과가 눈에 띄게 보이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방압의 고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이 연결 속에서 내가 방향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압의 고지로서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하고 움직이는 쪽이 되는 거예요. 물론 힘은 들겠죠. 재생살이니까. 그리고 내가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분명한 거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되게 만들자, 그리고 일을 키우는 쪽이 되는 거죠. 되게 약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것이고, 년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병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개사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사화에서 병화가 투관을 했죠. 이러면 하던 일들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 있죠.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죠. 이게 재생관이 돼야 돼요. 재생관이 되고 관생인까지 되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자, 일단 이 상황을 보고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척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속에서는 탈출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재성이라는 건 손에 쥔 건 또 놓기 싫어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탈출도 하고 싶고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라는 건 내가 통제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통제를 하고 있던 그 다른 더 큰 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나였다가 한 둘셋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려니까 이거를 놓기도 뭐하고 탈출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비유하면 또 그렇게 비유하냐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요. 요즘엔 상황이 자꾸 말을 듣지 않는다. 통제력을 잃을 수 있고 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예민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고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게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손을 빼진 않겠지만 이제 조만간
어떻게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 오실 거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모쪼록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개사일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극인이죠. 유금의 스크래치가 나면은 평생 간다는 개유일주. 제극인이 되면 짜증이 많이 날 수 있겠죠. 정신적인 피로함. 일단 나의 인성을 쓰겠다가 되죠. 내가 가진 인성을 사용하겠다가 되는데, 이게 재를 다루는 입장에서 내 인성을 쓰겠다. 내 입장에서 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겠다. 답을 먼저 내린 거거든요. 답이 먼저 나왔거든. 근데 이게 편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효율이 안 나오겠다라고 답이 먼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답이 먼저 빨리 나와버려서 문제일 수가 있다고요. 답이 나와버렸어. 결론이 먼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가 않을 수가 있어. 병호라는 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는 건데 그냥 상상을 하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가 않을 수가 있어. 선택지가 있어도 상상하기 싫어지고, 이게 새 방향성을 바라보자니 뭔가 책임감이 너무 커진다든지, 그렇다고 뭐 기존의 방향성을 밀고 가자니 너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일단은 덮어놓고 좀 쉬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인 문제가 일단 있다는 거죠. 일단은 좀 쉬면서 보자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면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 완전히 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생각이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게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 빠르게 뭔가 움직이시게 될 텐데, 일단 개요일주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일단 잠시 쉬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개요일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축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일주는 왜 이제 스포츠카 보면 엔진이 막 부릉부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화를 축토에 끌어들여서 안에서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화를 축토에 끌어들여서 안에서 폭발시킨다. 그러니까 막 부릉부릉거리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 안에서는 막 이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안으로 터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병호를 하나의 정보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말을 아끼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을 눈치를 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이게 말로 꺼내면 판이 꼬일까봐 일단은 침묵을 선택을 했다든지, 주변에선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축토에 내면은 정반대죠.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방향성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튀어나갈지 계산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야, 리더. 문제는 이게 균형이 약간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데, 이 속도 조절이, 완급 조절이 잘 안 되고 타이밍이 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행동의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다. 이게 안에서 폭발하다 보니까 자동차 기어하고 오토 기어가 아니라 수동 기어를 잘못 넣으면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타이밍이 좀 어긋날 수 있지만,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확 터뜨리거나, 그게 이제 축오거든요. 그게 축오인데, 어쨌든 병호를 내 안에 끌어들여서 담고 있다가 이게 폭발하듯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미일주랑은 그 비슷한데 그게 다른 거죠. 개미일주는 좀 스무스하게 가는 거고, 오토 형식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고, 개축은인데 수동인데 가만히 있다가 급발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 주변 글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주변 글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병원연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일주들도 축토나 미토가 있다면, 천간에 무기토가 있다면 보다 수월한 한 해를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